먼저 자리에서 인사하고 착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대경 감독님부터 맡으신 역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운 날 아침 일찍 여기까지 시간 내서 와주신 추운 날 아침 일찍 여기까지 시간 내서 와주신 기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림자 고백을 감독한 이대경입니다. 다음 최민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자 고백에서 유도 역을 맡은 렌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자 고백에서 윤호의 친구 재훈이 역할을 맡은 박상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자 고백에서 서리 역을 맡은 홍승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자 고백에서 초이 역할을 맡은 함은정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영화 그림자 고백은 시대의 금기에 맞서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은 조선 척출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대경 감독님께서는 보편적인 첫사랑의 감정을 특별한 주제를 통해 풀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하셨는데요. 처음 작품을 기획하게 되신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첫사랑 얘기고요. 모두의 첫사랑 얘기는 사실 누구나 가장 보고 싶어하고 재밌어하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했고, 더불어서 이 조선이란 시대적인 분위기 덕분에 차마 이제 자기의 마음이나 말을 직접적으로 다 전하지 못하고 애달프게 이렇게 서로 가지고 가는 이런 정서들을 좀 잘 담아내고 싶었던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품에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옆에 계신 렌, 박상남, 홍승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마음이지만 이걸 작품 속 캐릭터로 표현했는데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각자 캐릭터의 입장에서 어떤 첫사랑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으셨는지 렌 씨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첫사랑은요, 일단 이제 일반적인 첫사랑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다가가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첫사랑은 처음에는 굉장히 처음이니까 어색하고 어설프고, 하지만 처음이니까 또 창피하고 찌질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허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나이에 비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표현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 어딘가에 있는 그 경계에 있는 우정까지 조금 표현해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이 만들어가신 첫사랑의 모습을 관객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은 함은정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은정 씨는 첫사랑을 겪는 3명의 소년, 소녀에게 응원과 위로,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초이 역을 맡으셨는데요. 캐릭터를 만들어 가시면서 특별히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 새 청춘의 사랑을 옆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이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느 시절을
어떤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런 청춘들 그리고 초이의 첫사랑도 어떻게 지나와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촬영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호 역을 맡은 최민기 씨와 재훈 역의 박상남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이번 그림자 고백이 첫 사극 필모그래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청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최민기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첫 사극에 도전하게 된 만큼 이제 말투나 그런 어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사극 영화를 많이 찾아봤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왕의 남자를 좀 보면서 제 공길의 역할을 좀 보면서 되게 어떻게 윤호에게 접근하면 좋을까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박상남 씨. 저는 첫 사극은 아니고요. 두 번째 사극인데 사극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거의 데뷔 때 하고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이걸 준비하면서 일단 감독님이랑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가지고 되게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윤호도 만나서 많이 얘기하고 또 설이도 만나서 따로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우들끼리 많이 만나서 서로 좀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는 부분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홍승희 씨에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홍승희 배우님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많이 활약을 해오셨어요. 사극부터 SF, 스릴러, 로맨스까지 활약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혹시 특별히 해보고 싶은 장르라던가 아니면 캐릭터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어떠한 그러니까 항상 저는 다양한 장르 그리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관객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요. 또 요즘에는 이거는 그림자 고백은 조선 청춘들의 이야기라면 또 한 번쯤은 현대의 청춘물을 또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내부 스텝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는 이 네 분 캐스팅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또 렌 씨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건 국중의 윤호가 굉장히 병약하고 또 여성스러운 캐릭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또 따로 뭐 체중 감량이라든지 따로 준비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 사실 감정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여러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캐스팅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튼 그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쉽지 않은 감정 연기를 해야 되는 캐릭터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좀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은 했어요. 병약한 이런 소년의 모습을 좀 잘 표현해야 되는 캐릭터라서 그래서 민기를 보고 일단은 뭐 외적으로 훌륭한 조건이 있어서 병약한 소년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제 예능이나 다른 거 활동하는 모습을 좀 봤었을 때 제가 이 대본을 보고 떠올렸던 윤호라는 캐릭터를 좀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좀 정서라고 할까요? 물론 그건 만나보기 전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속에 약간 제가 생각한 이미지랑 비슷한 윤호의 정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미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기대했던 그런 정서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민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큰 모험이기는 했지만 그 연기적으로 많이 이미지가 소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 윤호가 되게 신선하게 보여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민기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제가 캐스팅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너가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이런 스토리라인에서 기대하는 연기 말고 그
그 렌이라는 최민기라는 개인이 해석한 질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고 굉장히 많이 몰아붙이기도 했어요.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면서 이렇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의 과정은 그랬고요. 차례대로 얘기하면 상남이 같은 경우는 박상남 배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아까도 윤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컬적인 면을 먼저 고려했듯이 그 재훈이는 이제 대비되는 이미지의 외적인 조건을 갖춘 배우를 찾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박상남 배우를 발견했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수려한 외모와 큰 키와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작품 활동하는 거를 찾아보면서 사실 재훈이 같은 결의 캐릭터를 이제 연기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그래서 일단 좀 만나봐서 미팅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대본도 읽어보면서 얘기해보고 싶어 했는데 굉장히 열정도 넘치고 저의 얘기를 잘 캐치해서 바로바로 동서들을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캐스팅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승희 배우는 뭐 그 전작들을 사실은 뭐 제가 연기했던 거를 잘 봐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설이라는 캐릭터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이 가는 캐릭터인데 이 셋과 어울려 있으면 제 아담하고 연약한 아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극에서 가장 강하고 훌륭한 선택을 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딱 표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홍승희 배우 같은 경우는 큰 고민이 없었고 사실 이제 저희의 제안을 수락해 주는 여반자를 기다리는 게 좀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함은정 배우는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하기 전에 KBS 연속극 현장에서 한번 만났어요. 제가 촬영을 나갔다가 그래서 뭐 연속극 현장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쉽지 않은 여건들이 많은데 딱 만났는데 생각보다 너무 태도도 좋고 연기도 너무 진심으로 잘해주시고 제가 죄송하지만 그때 연기적으로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아주 훌륭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작업을 해야겠다 생각했고 이 대본을 봤을 때 사실 초이 역할을 보고 바로 떠올렸고 그래서 제안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승낙을 해주셔서 캐스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윤호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외적으로 굉장히 그 병양미, 허양미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도 평소에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먹는 거를 좀 많이 줄이고 해서 한 4-5kg 정도를 감량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했었어요. 네, 정말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또 때마침 또 무더위 속에서 이제 저희가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땀이 너무 나니까 이제 또 그 붓기도 빠지고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윤호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접근하면 좋을까 감독님과 정말 많이 또 상의를 하고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 배우분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구해서 조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배우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박상남 배우님께서 작품 속에서 상의를 탈의하신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독님께서 원픽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았는데 혹시 탈의에 부담이 있으셨다거나 하신 부분은 없으셨는지요? 굉장히 부담이 많았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전부터 다른 작품을 찍고 있으면서 같이 밥 한 번을 못 먹었어요. 그 작품 하면서 그 스태프분들이랑 밥 한 번 못 먹을 정도로 한 4개월 동안을 닭가슴살만 먹고 근데 평소에 원래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 양은 어차피 한 번 벗을 거 좋은 작품에서 벗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딱 그림자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촬영 장소를 보시면 굉장히 영상이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로케이션 속에서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신가 혹시 하시다면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재훈과 윤호가 이제 만나는 씬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제 해가 동틀 때까지 기다렸었어야 됐거든요. 거기가 되게 높은 산이었었어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정말 암흑 속에서 한두 시간, 2시간 정도 그때 저희가 기다렸었죠. 3시간, 네, 3시간을 거의 그 숲밭에 앉아 있었는데 그 치마 안에 계속 막 뭐 귀뚜라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막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영상도 너무 많이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그 장소가 너무 예뻤어가지고 그래서 네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벌레가 많이 나왔지만 많이 예뻤던 촬영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정말 잘 들었고요. 네. 네, 저희 혹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신 배우분이랑 감독님 계실까요? 저는 이 출연하시는 배우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옷을 환복을 좀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환복을 하고 보여지는 외적 변화가 많았던 역할이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매 씬마다 머리가 바뀌고 장신구가 바뀌고 옷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연기보다 그 외적인 변화까지도 연기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는 머리가 진짜 울릴 정도로 많은 가채와 장신구를 제가 좀 더 욕심내서 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통과 함께 했었던 게 에피소드인 것 같네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먼저 이제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선 민기한테 좀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 게 그 후반부에 이제 꽃밭에서 설이랑 윤호가 대화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원래 보통 그런 촬영은 이제 전날 내려가서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이제 찍어야 되는 장면인데 제가 여건상 거기가 이제 고창이거든요. 전라도 고창인데 서울에서 새벽 3시에 출발을 해서 이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약간 그 차에서 잠을 잘못 자가지고 그날 제가 담이 걸렸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현장에 가가지고 저 씬을 제가 배우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제가 제일 욕심나는 씬이고 좀 예쁘게 찍고 싶은 씬이다. 잘해야 된다고 갔는데 이제 제가 담이 걸려서 욕심나고 예민한 상태로 이제 촬영이 끝나고 돌이켜보니 이제 민기한테 약간 못할 말을 한 건 아닌데 좀 가혹하게 했던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공개적으로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옆에서 민기한테 하는 말이 민기야, 널 제일 생각해 주신 분은 감독님이다. 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화기애애한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홍승희 배우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화 속에서 설이는 윤호를 향해서 첫사랑의 감정을 품었는데 만약 승희 배우님께서 설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윤호, 재훈, 초희 중에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 같은가요? 이유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초입니다. 이거는 1초 만에 답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초희인데요. 왜냐면 사실 가장 숨김없이 자기 감정을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초희 앞에서 모든 걸 가감없이 자기의 정말 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초이한테 있지 않을까. 초이의 매력, 초이의 네, 그래서 저는 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설이 홍승희 배우님의 선택을 받은 함은정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초이가 세 사람과 또래였다면 윤호, 재훈 중 어느 쪽과 첫사랑을 시작했을 것 같으신가요? 아,
윤호재훈 설이가 아니고 윤호재훈인 거죠? 없네요. 포함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극중 만약에 설이의 나이로서 설이었다면 똑같이 윤호를 선택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정말 용감하게 네, 윤호가 마음을 편할 수 있도록 똑같이 정말 설이처럼 사랑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에서는 좀 재훈이처럼 키 큰 사람이 좋습니다. 어떤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를 통해서 좀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동성애를 또 다룬다고 할 때 배경을 지금 현재로 해도 좋았을 텐데 굳이 또 이렇게 먼 과거로 이렇게 간 것도 나름대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 감사하고요. 동성애 소재가 있죠 작품에.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각 연출이나 감독마다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구체적인 되게 메시지를 던지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인물의 감정이나 뭐 이런 상황에 집중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소재로서 동성애는 분명히 있지만 조금 뭐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어떤 사춘기 시절의 저희 첫사랑이라는 게 되게 순탄하고 말끄러운 경우보다는 어리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사람을 잘못됐다는 표현 좀 그렇고 뭔가 보통 잘 선택하지 않은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막 쉽게 감정을 느껴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윤호가 재훈이를 사랑하게 된 경우도 그런 다양한 뭔가 좌충우돌하는 10대 때 청소년의 첫사랑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실 접근을 했고요. 그 남자를 좋아한다는 소재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 특수한 인물 안에서도 우리가 모두가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 내가 되게 어떤 사람을 첫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것을 차마 이루지 못하고 어떤 난관에 느껴서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보편적인 감정을 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저는 좀 집중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기자님이 주문하신 메시지라 하면은 저는 관객분들이 그런 그래 어떤 인물이란 것이 우리의 사랑이란 것이 삶이란 것이 각자 다 다른 형태지만 그래도 다 비슷한 공통적으로 모두가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다를 관객들이 잘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보다는 제가 의도하고자 했던 바고요. 시대를 조상시대로 간 이유는 아무래도 현대 배경보다는 그 조선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제가 뭐 멜로나 뭐 로맨틱 코미디 작품 같은 것들을 봐도 너무 쉽죠. 뭔가 빠르고 빨리 뭐 핸드폰이나 뭐 어떤 걸 통해서 감정이 전달되고 빨리 뭔가 yes or no가 결판 나기도 하고 그런 배경보다는 아무래도 조선시대에서 뭔가 이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차마 말 한마디 못하고 윤호 같은 경우는 차마 손 한 번 잡는 것 때문에 되게 애절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정서들을 시대적 배경으로 표현하면 좀 슬프고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선 이 그림자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를 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앞에 비슷한 대답이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차마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뭐 작품에도 나오지만 뭐 그 남색을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분위기 때문에 떳떳하게 뭔가 시원하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뒤에 서서 그냥 그림자로만 손을 잡고 마는 그 정서가 이 작품의 후반부에 제일 중요한 정서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작가님이 정한 거긴 한데 근데 뭐 작가님한테 따로 여쭤보진 않아도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 그림자 고백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작가님도 그렇게 제목을 붙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올 봄이었던 것 같은데 대학로에서 그 연극을 또 하셨죠? 네. 공연도 잘 봤고요.
이번 작품에서도 좋은 연기 많이 봤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섬세해지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 작품 하시면서 혹시 많은 좋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우로서 얻은 게 있으시다면, 그리고 배우로서 과정을 계속 걷고 계시잖아요. 얻은 게 있으시다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연속적인 드라마를 하다가 이렇게 1시간 반 남짓 드라마 안에서 많지 않은 장면이지만 딱 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히 해내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된 게 또 저한테는 어렵기도 했고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잘 해내고 싶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생 역할은 또 처음이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일단 미디어적으로 좀 많이 미쳐주는 기생으로만 그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실제 기생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속안에 작게나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 새 청춘들을 바라볼 때 그래 나도 지나왔던 길이고 느꼈던 감정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어른으로서의 그 공감해주는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가 연기를 할 때 많이 배울 수 있는 점들이었고요. 정말 소중하게 한 씬 한 씬 한 대사 한 대사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신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연기를 하려고 마음이 먹어지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림자 고백이 저희 관객분들께 어떤 작품으로 다가가길 바라시는지요? 이번에 함은정 씨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현대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서툴고 어색하고 미숙했던 그때 청춘을 떠올리면서 아련하고 또 기분 좋게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요. 또 OTT나 TV 그리고 영화관에서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홍승희 배우님. 그 그림자 고백을 보시면서 비록 시대는 이제 그 현대가 아니지만 보시면서 좀 청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그런 풋풋했던 때도 이렇게 상기시키시면서,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청춘들이 어쨌든 따뜻한 그때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니까 많이 보시고 그런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그림자 고백을 보시면서 지난 첫사랑을 또 생각하며 그때는 나도 어설프고 굉장히 모든 것이 어색하고 친구를 대할 때도 이게 무슨 감정이지 이럴 때 이런 감정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옛 생각을 한번 떠올리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자 고백을 보시고 나서 오랫동안 여운이 가시지 않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스크린에서 보게 되니까 기존에 볼 때보다 뭔가 되게 자기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많이 부족한 작품이긴 하지만 최민기 배우의 말대로 뭔가 보신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한 시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두 번 정도 좀 더 생각날 수 있는 여운이 남는 작품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무대를 정리하고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장례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입장하신 위치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포토타임은 단독 촬영을 진행한 후 단체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